당신이 인간입니까? 할머니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기철은 흐느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석양이 뉘엿뉘엿지는 시간, 대전 외곽의 작은 공원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 손을 잡고 걷는 연인, 운동기구에서 땀을 흘리는 동네 주민들까지 저마다의 모습으로 석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분은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68세의 할머니는 곱게 빗어넘긴 흰 머리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맑고 깊은 눈망울에서는 여전히 소녀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곁에는 앙증맞은 강아지 뭉치가 꼬리를 흔들며 깡총거리고 있었습니다. 뭉치는 윤기가 흐르는 갈색 털을 가진 포메라니안 종으로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하나뿐인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뭉치야, 오늘따라 노을이 더 예쁘네. 그치? 할머니께서는 뭉치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뭉치는 할머니의 말씀에 낑소리를 내며 함는 신용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뭉치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부족함 없이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상하고 가정적인 분이셨고 두 분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슬아의 두 아들과 딸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할아버지께서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큰 슬픔에 잠겼고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할머니를 걱정하며 곁에 있어드리려 했지만 각자의 생활이 있었기에 늘 함께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고 텅 빈 집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늦은 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큰아들 이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이현은 늘 어머니 김말순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연이니? 엄마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 할머니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지만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슬픔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또 혼자 울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이현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서 아버지 없이 홀로 남겨진 텅 빈 집에서 얼마나 외로워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괜찮다.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눈물이 좀 많잖아. 그냥 슬픈 드라마를 봐서 그래. 할머니는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이현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요. 혹시 또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연아, 내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할머니께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엄마, 이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빴고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해야 했기에 어머니 곁에 늘 함께 있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요. 내가 당장 달려갈게요. 이현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괜찮다. 이연아, 너도 힘들 텐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할머니는 애써 강한 척했지만
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서 텅 빈 집을 지키며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엄마, 이번 주말에 내가 내려갈게요. 뭉치도 내가 보고 싶을 거예요. 이현은 뭉치를 핑계로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뭉치는 이현이 어머니 외로움을 달래드리려고 입양한 강아지였습니다. 그래, 이연아, 조심해서 내려와. 뭉치도 내가 오면 좋아하겠네. 할머니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뭉치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자식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자주 전화할게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뵐게요. 엄마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현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연아, 너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엄마는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첩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뭉치는 그런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앉아 낑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닭 울음소리 대신 뭉치의 낑낑거림으로 시작됩니다. 뭉치는 밤새 할머니 곁을 지키다가 새벽녘이면 슬그머니 일어나 할머니의 얼굴을 핥거나 발치에서 낑낑거리며 아침 밥을 재촉하곤 합니다. 아이고, 이 녀석, 배고프다고 난리네. 알았다, 알았어. 할머니는 뭉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뭉치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향합니다. 할머니는 뭉치의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주고 아침으로 토스트와 커피를 드십니다. 뭉치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할머니 주변을 맴돌며 애교를 부립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뭉치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나온 동네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셨네. 뭉치도 같이 왔네. 뭉치 꼬리 흔드는 것 좀 봐. 아주 신났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기철이었습니다. 55세의 기철은 수줍음 많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성공에 대한 욕망과 외로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뭉치도 잘 지내죠? 기철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늘 낡은 근무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깔끔한 남방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기철 씨, 어서 와요. 뭉치도 잘 지내죠? 기철 씨 슈퍼에서 맛있는 간식도 많이 얻어먹고. 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기철을 맞이했습니다. 뭉치는 기철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짖었습니다. 뭉치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할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까요? 기철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고마워라. 그런데 슈퍼를 비워도 되나요? 오늘 동생이 와서 봐주고 있어요.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잘 마실게요. 할머니는 기철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은 은은한 커피 향과 잔잔한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와 기철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기철 씨, 요즘 슈퍼는 좀 어때요? 손님은 많이 오시나요? 할머니는 기철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할머니, 덕분에 뭉치 간식도 많이 팔리고요. 기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뭉치가 기철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꼬리 치는 것 좀 봐요. 할머니는 뭉치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뭉치는 할머니의 말에 기분 좋은 듯 낑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철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철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게 사셨네요. 존경스럽습니다. 기철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냥 평범하게 산 것뿐이에요. 기철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늘 불안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기철은 자신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기철 씨,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할머니는 진심을 담아 기철에게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기철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철은 뜻밖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멸치볶음, 김치찌개, 계란찜 등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기철은 할머니의 음식 솜씨에 감탄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만 해주셨네요. 기철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철 씨가 맛있게 먹어주니 나도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자주 와서 같이 밥 먹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철은 할머니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슈퍼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뭉치 역시 기철을 몹시 따랐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기철에게 달려들고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철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철 역시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기철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기철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기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은행에 갈 일이 있는데 몸이 영 불편해서요. 혹시 기철 씨가 대신 가줄 수 있을까 해서. 통장하고 신분증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통장과 신분증, 도장까지 건넸습니다. 기철은 할머니의 부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할머니, 제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굳은 결심을 한 듯 통장과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할머니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기철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은행 창구에 앉아 할머니가 부탁한 대로 예금을 인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다른 업무는 없으신가요? 고객님? 기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욕망과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은 이것만 부탁드립니다. 그는 서둘러 은행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뭉치와 함께 공원 산책을 하고 텃밭에 물을 주고 손주들에게 줄 김치를 담갔습니다. 늦은 오후 집배원이 찾아와 할머니에게 등기 우편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말순님, 등기 우편물입니다.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집배원은 신분증을 요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기 우편물 수령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우편물 봉투 겉면에 은행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라니 무슨 일이지? 할머니는 뭉치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뭉치는 할머니의 불안한 기운을 느꼈는지 낑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출금 이자 연체 통보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과 1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의심하며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곧장 은행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문의하려 했지만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소파에 앉아 안정을 취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녀는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에는 대출 금액, 이자율, 연체이자, 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출일이 기철에게 통장과 신분증을 맡겼던 날, 그날이었습니다. 설마 기철 씨가?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기철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은행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고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번호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고객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저기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자 연체 통보서를 받아서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 이자, 연체 통보서를 건넸습니다. 은행 직원은 할머니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통해 그녀의 계좌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명의로 1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은행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대출 실행 당시 고객님의 신분증과 통장이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신분증이나 통장을 분실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을 맡겼던 사람은 오직 기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아닙니다. 분실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슈퍼하는 기철 씨에게 통장과 신분증을 잠시 맡긴 적은 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안타깝지만 사기 대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기철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정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뭉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뭉치야, 어쩌면 좋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그때 기철이 할머니 집으로 와서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제가 할머니 좋아하는 빵 사왔어요. 할머니는 기철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뭉치는 할머니의 불안한 기운을 느꼈는지 기철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기철 씨, 전에 내가 부탁했던 은행일 말인데요. 혹시 그때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철은 할머니의 질문에 당황한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부탁하신 대로 은행에 가서 볼일만 보고 왔는데요. 할머니는 기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철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대출, 당신이 한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뭉치는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기철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기철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정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철의 고백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뺨은 붉게 상기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겨우 벽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지만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기철 씨, 당신이 내 통장으로 대출을, 그러고도 이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울음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기철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맛있는 거라도 생기면 꼭 나눠 먹던 정이 모두 물거품이 된 듯 했습니다. 특히 통장은 그녀의 전 재산이 담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금 통장을 해지했다가는 그녀가 바로 눈치챌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예금은 손대지 않은 채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철은 할머니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기철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 당신이 뭔데 내 통장에 손을 댑니까? 그 통장이 어떤 건데? 우리 남편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둔 돈입니다. 당신 맘대로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 당신이 인간입니까? 할머니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기철은 흐느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슈퍼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할머니의 통장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철은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흐느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할머니는 기철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연민, 후회와 실망감 등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철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했지만
그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기철 씨, 당신이 내 통장으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합니까? 내 노후는, 내 병원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할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질문에 답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인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기철을 고소하고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기철을 고소하면 그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슈퍼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수익도 크게 없어서 소송을 하더라도 당장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기철을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법대로 처리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기철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용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사기를 친 사람은 또다시 사기를 안 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기철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것을 차용증으로 써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기철 씨,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건 당신이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을 믿을 수 있는지 지켜볼 거예요. 할머니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갚을 때까지 슈퍼 운영권도 할머니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시는 할머니를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기철은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으며 그 일이 끝난 후에는 곧바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슈퍼 운영은 할머니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관리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철이 빚을 갚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기철을 돕지 않았지만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기철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철은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는 힘들게 번 돈을 꼬박꼬박 할머니에게 드렸고 할머니는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나갔습니다. 슈퍼 운영도 점점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기철은 할머니에게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철은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뭉치는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할머니에게는 더없이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드리운 저녁 할머니는 뭉치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기철을 용서했지만 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남겨진 상처와 희미한 희망은 그녀의 삶에 드리워져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녀는 기철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기에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